지금 이 화면을 그냥 넘기기엔 아깝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 파이를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하고 시야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듣는 그 이름, 글로벌 파이 마켓.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자동차 파는 디앱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건 거대한 그림의 한 귀퉁이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차를 사고 파는 장터가 아니라 파이코인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탈중앙화 마켓플레이스. 다시 말해 파이 생태계가 실제 경제로 뻗어나가는 전진기지이자 거대한 실험장입니다. 접속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파이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해당 마켓 주소를 입력해 권한 연동만 한번 승인해 두세요. 그 짧은 절차 하나로 여러분은 그동안 버튼을 눌러 모으기만 하던 자산을 실제로 쓰는 경제 안으로 들여놓게 됩니다. 그 안에는 디지털 서비스, 디자인 의뢰, 온라인 강의, 프리랜서, 작업 매칭 같은 무형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 의류 생활용품 가구 같은 일상 물품도 활발히 오갑니다. 더 나아가 자동차와 부동산, 예술품과 수집품까지 이건 단순한 품목 확장이 아니라 파이코인이 실물 경제의 피부에 닿기 시작했다는 첫 증거죠. 지금 이 마켓에는 수만 건이 넘는 실시간 광고가 등록되어 있고 수십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실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환을 위해 에스크로와 멀티시그 다중 서명 구조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앱 최상단에 자동차가 눈에 띄는 이유도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파이가 이제 정말 현실 경제의 무게를 견디기 시작했다는 상징성 그 자체니까요. 물론 녹록하진 않습니다. 중고차 한 대를 사려면 만 단위의 파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모은 자산을 한 번에 사용하자니 누구라도 망설여지죠. 그래서 많은 파이오니어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지금 써도 될까? 그런데도 누군가 움직여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디앱이 살아야 파이의 가치도 숨을 쉽니다. 그 한 번의 결단이 모으는 경제에서 쓰는 경제로 기여를 바꾸는 불씨가 돼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가끔은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이 더 중요하죠. 이 마켓의 사용자 수는 드디어 수십만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처럼 보이지만 생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입니다. 6년 가까이 우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버튼 너머에서 실제 거래의 바람이 붑니다. 채굴의 시간이 저물고 사용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시험이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파이를 믿고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신뢰는 더 단단해지고 그 신뢰가 더 많은 사용을 부릅니다. 결국 가격표 앞에 숫자를 밀어 올리는 것도 로그인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신뢰를 지켜내는 방법. 이 마켓은 구조로 보여줍니다. 탈중앙화는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혼란도 만듭니다. 누구를 믿고 거래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이곳은 조금 특별한 답을 냅니다. 중앙총관리자 대신 각 지역의 파이오니어가 스스로 지역 대사가 되는 프랜차이즈형 구조를 택했죠. 그들은 물건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 신뢰의 대표 얼굴입니다. 문화도, 언어도, 거래 습관도 다른 곳에서 일괄 규칙을 억지로 들이밀지 않습니다. 현지화된 신뢰를 세워 각 지역 파트너가 거래를 관리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자신들의 평판을 자산으로 쌓아갑니다. 거래가 많을수록 투명하고 성실할수록 그들의 보상도 커지니 성실함 자체가 경쟁력이 되죠. 여기에 기술적 안전장치가 겹겹이 깔려 있습니다. 멀티시그는 단순한 보안 추가가 아니라 공정함을 절차로 만든 설계입니다. 구매자, 판매자, 중재자 가운데 최소 두 주체의 서명이 있어야만 금고가 열립니다. 단 한 사람의 기분이나 변심으로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구조.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전적으로 믿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한 구조. 사람의 약점을 기술이 보완하고 기술의 냉정을 사람이 보완하는 접점. 그게 이 마켓의 진짜 기술입니다. 파이는 기술로 신뢰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기술적 가드를 세웁니다. 이곳은 그 실험의 한가운데에 있죠. 그렇다고 모든 것이 늘 평온했던 건 아닙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거대한 논란으로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단 한 대의 자동차, 판매된 차량이 도난 의혹에 휩싸였고 누군가는 피해를 주장하고 또 누군가는 정상거래라 말했습니다. 거래는 분명 있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진짜 소유자였고 누가 판매자였는지조차 모호해졌죠. 탈중앙화가 내준 자유의 넓이가 책임의 공백이라는 그림자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였습니다. 원장에 남은 기록은 투명했지만
투명함 자체가 곧바로 책임을 보장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커뮤니티는 답을 원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기다렸죠. 하지만 한동안 돌아온 건 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무대응을 넘어 신뢰의 균열로 번졌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탈중앙화는 이 모습이었을까? 혼란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또 다른 믿음의 서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GCV, 그리고 그 상징이 314, 159라는 숫자였습니다. 수학의 원주율에서 가져온 그 수치를 끝없이 줄지 않는 가치, 파이코인의 완전한 순환이라는 뜻으로 덧입혔죠. 숫자는 더 이상 계산의 단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론 누구도 공식 인정하지 않았고 핵심팀이 만든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합의하면 그게 곧 가치다. 합의가 실제하지 않는데 합의라고 불렀고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속에서 사람은 희망을 키웁니다. 실망이 깊어질수록 믿을 이유를 더 강하게 찾거든요. 누군가는 그 흐름을 응집시키는 목소리 역할을 했고 누군가는 그 믿음이 오히려 현실을 흐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열은 생겼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았습니다. GCV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였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집단의 방패막이었죠. 그리고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누가 어떻게 지키는가? 여기서 핵심팀의 침묵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한 무책임으로 치부하긴 이면이 복잡합니다. 첫째, 경제적 이유. GCV를 정면 부정하면 오랜 시간 쌓인 기대가 무너져 많은 이들이 좌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인정하면 비현실적 기대가 폭발할 수 있죠. 둘째, 법적 이유. 특정 가격이나 가치 프레임을 언급하는 순간 각국 규제기관의 잣대가 바로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불필요한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죠. 셋째, 전략적 이유. 기술 완성도와 규제 정비를 끝낸 뒤 말 대신 결과로 답하겠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해석은 분열합니다. 버렸다와 일하고 있다 사이에서 커뮤니티는 갈라지죠. 결국 리더십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의 예술입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팀은 기술을 넘어 책임의 언어로 증명해야 합니다. 명확한 토크노믹스 공개, KYC와 마이그레이션의 완결, 메이저 거래소 상장 추진, 정직한 커뮤니케이션, 잘못된 정보의 신속한 교정. 이 5축이 회전하지 않으면 신화는 믿음이 아닌 망상으로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종종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과와 책임의 무게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커뮤니티 전원의 어깨 위에 얹힙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파이코인의 현 시세는 약 0, 2달러 언저리, 복수의 거래소에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통량은 수십억 개 단위에 이르고 KYC를 통과한 사용자는 1000만 명대를 넘어섰으며 활성 사용자는 6천만 명 이상입니다. 이건 가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올라와 있다는 표식입니다. 해석은 엇갈립니다. 어떤 분석가는 장기적으로 100, 300달러까지의 잠재력을 말합니다. 전제는 분명하죠. 메인넷이 전면 개방되고 결제 서비스 등 실사용이 폭발적으로 늘며 주요 거래소 상장이 현실화될 것. 다른 트레이더는 단기 반등 구간을 0, 8달러, 2달러 돌파 시 2달러 선까지를 가능 시나리오로 보고 또 다른 시각은 0, 38달러 지지 붕괴 시 0, 16달러까지의 하방 리스크를 경고합니다. 서로 다른 관측이지만 결론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파이의 가격은 기술보다 신뢰가 결정한다. 그리고 그 신뢰를 흔들거나 세우는 축은 5가지입니다. 향후 1년간 순차적으로 풀릴 잠금 해제 물량, 아직 얕은 거래소 유동성, 디앱과 오프라인 결제처 확장 같은 실사용, GCV 논란을 포함한 커뮤니티 심리, 그리고 규제준법 인프라의 정착도. 이 톱니들이 맞물릴 때 가격은 의미를 얻고 하나라도 헛돌면 변동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도 셋으로 정리됩니다. 단기 3, 6개월은 0, 2, 5, 링, 35달러 박스권에서의 진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일 2년은 메인넷 완전 개방과 주요 상장, 실사용 확대로 0, 5, 2달러 구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장기 3, 5년은 5달러에서 세 자릿수까지의 폭넓은 가능성. 물론 이건 신뢰의 회복과 축적을 얼마나 이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숫자는 가능성을 그릴 뿐, 그 가능성에 생기를 불어넣는 건 여러분의 사용과 기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삼바이시스 159달러는 신화입니다. 다만 신화가 늘 나쁜 건 아닙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목표는 현실적으로 쪼개세요. 10달러, 50달러, 100달러 그 속에도 충분한 의미와 보상이 있습니다. 둘째, 분산은 생존의 기본입니다. 모든 것을 파이에만 걸지 마세요. 코인, 주식, 현금,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시간과 역량을 다양한 바구니에 담으세요. 믿음은 집중해서 자라지만 생존은 분산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공식 로드맵, 개발자 공지, KYB KYC, 진척, 규제 동향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정보는 고 생존입니다. 넷째, 커뮤니티에 기여하세요. 마켓 디앱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보하고 개선 제안을 남기세요. 사용 자체가 투표입니다. 시간을 쓰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다섯째, 유혹과 사기를 경계하세요. 특급, 내부 상장 소식, 원금 보장이자 2배 같은 말은 대개 함정입니다. 진짜 프로젝트는 조용히 성장하고 가짜는 요란하게 약속합니다. 여섯째, 현실적인 준비를 하세요.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과 규제, 거래 기록을 스스로 관리하세요. 기대는 감정이지만 준비는 현실입니다. 파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만드는 건 누가 뭐래도 여러분입니다. 희망의 본질은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과정을 견디는 데 있습니다. 처음 그 버튼을 눌렀던 그날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바꾸면 그건 이미 투자 이상의 가치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손끝에서 파이의 미래가 이어집니다. 숫자는 수시로 바뀌지만 신뢰는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매일의 짧은 접속, 작은 결제 한 번, D앱에 남긴 피드백 한 줄, 이 사소한 루틴이 쌓여 어느 날 거대한 곡선을 그립니다. 모으는 시간과 쓰는 시간의 경계는 이미 열렸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경계를 건너고 있습니다. 소란보다 조용한 꾸준함이 역사를 바꾸어 왔듯 여러분의 일상적인 참여가 파이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마세요. 기회는 늘 조용히 다가와 끝내 믿고 움직인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